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또 즐거운 공법을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 건축법이죠. 예, 건축법 면적 지난 시간에 우리 분할 제한 안 했죠. 예, 이 부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예,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이거 단순히 암기해야 될 거예요. 다 암기하셨어요? 예,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게 이제 건물이 있는 대지죠. 그래서 용도적별 분할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수 토지가 되니까 아예 분할 금지입니다. 시험에 이거 나오면 틀리면 큰일 나요. 자, 주거적은 분할 제한이 얼마예요? 60제곱미터. 여기 건물이 있는 땅이 여기가 건물이 있다면 주거적은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아예 분할 금지예요. 과소토지가 되니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상업적, 공업적은 얼마예요? 150, 녹지지역은 200, 그리고 기타 지역은 항상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60. 그래서 60, 150, 150, 200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가까운 강에 가세요. 자, 네, 가셔서 갔다 오셔. 자,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그래서 우리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하는 분할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분할하지 말아라.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예, 접도는 2미터 이상 접하고 있어야죠. 예, 분할이 됐는데 그 접도가 2미터에 미달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분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건폐율 용적률도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대지 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할이 이루어지면 대지 면적이 줄어들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반하는 분할하지 말아라.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분할하지 말아라. 그리고 높이 제한, 우리 건축법의 건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확보의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제한의 공지. 여러분, 대제한의 공지하고 공개 공지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공개 공지가 뭐였어요? 쉼터, 그죠? 대지가 이렇게 딱 있으면 공개 공지는 쉼터예요. 쉼터. 어디에서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돼? 공개 공지는 일준 상준도에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뭐 문화 및 집배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개 공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대지 안의 공지는 여기가 대지가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우리는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무슨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이 건축선이죠. 건축할 순환계선. 그죠? 대지와 도로 경계선. 그리고 여기가 인접대지, A대지, B대지 있다. 그러면 대지 안의 공지는 이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격걸 띄우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걸을 띄워서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게 요게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자, 그러면 대지 안의 공지는 이제 일반적 기준이고, 공개 공지는 일정한 지역의 특정 건물만 공개 공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 제한, 이 대지 제한의 공지 규정을 위반하는 분할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지 제한의 공지와 공개 공지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런 건축법의 이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분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 분할 제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분할 제한. 그런데 아예 이렇게 위반하는 분할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어디에서는 이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협정이 체결된 지역에서는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협정이 체결된 지역에서는 이쁜 건물 있도록 기준에 미달되도록 또 분할해서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정이 체결된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하나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그 부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은 시험에 뭐 매년 하나씩 출제가 됐죠. 자, 면적. 우리가 면적을 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면적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그렇죠. 자, 건폐율이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건폐율이란 어떻게 정리했어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예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그죠?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랬지. 건축 면적, 건대 그랬잖아요. 자, 수평적 규모자. 그리고 용적률은 뭐였어요? 용적률이란 항상 부모는 대지잖아요. 대지에서 건물 지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근데 연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 바닥 면적 합계. 그럼 바닥 면적을 구할 줄 알아야 연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지 면적도 나오고 건축 면적 나오고 바닥 면적도 나오고 연면적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면적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비춰지는 그림자 면적. 그 면적을 우리는 무슨 면적이라고 그래요? 수평 투영 면적. 항상 면적은 수평 투영하는 거예요. 위에서 수평 투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한다고? 대지 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죠? 대지 경사지가 있어도 수평 투영은 평평하게 나오겠죠?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이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하는 게 있고요. 포함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 포함하는 게 좋아요? 포함하지 않는 게 좋아요? 포함하는 게 대지 면적이 100일 때가 좋아요? 200일 때가 좋아요? 200일 때가 좋잖아요. 그래야 건필 용적률 정해져 있으면 위에 있는 건축 면적, 연면적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포함이 돼야 위에 있는 분자들이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모에는 포함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이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대. 근데 어느 거예요? 우리 이미 앞에서 건축선 배웠잖아요. 건축선이 후퇴될 때 소요 너비 미달된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으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후퇴했죠. 후퇴했을 때 그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이 후퇴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끼어 있을 때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각진 앞부분 잘라 없애는 가각전제 있었죠? 가각전제된 부분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요거 포함하죠. 그래서 소요 너비 미달에서 후퇴되고 가각전제된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죠. 그런데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해서 허가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경우, 별도 도시지역에서 4m 이내 별도 지정할 수 있었죠. 그 별도 지정은 도로와 건축 사이 부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그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때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별도 지정만 포함되고 소요 너비 미달 가각전제는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라고 판단되면 안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면적. 그러면 대지 안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대지 안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으면 그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 산정에 제외한다. 그래서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별도 지정 건축선만 포함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거 이 부분들 정리합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이 1000제곱미터인 땅에서 내가 건물을 지려고 했더니 건폐율이 50% 돼. 그러면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예요? 이 최대 건축 면적은 그 대지 면적에 얼마만 지어라? 50%만 지어라. 그죠? 그러면 건축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500제곱미터가 최대 건축 면적이겠죠? 근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면 이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 합계가 5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건폐율이 있는 이유는 우리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건축 면적이 50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요?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면적이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면 건축 면적은 우리가 건축물이란 뭘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어떤 시설을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그리고 또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을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한다? 자, 위에서 아래로 수평투영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할까? 지붕을 가지고 할까?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나 벽을 가지고 수평투영할까? 자, 그래서 우리 건축 면적은 이게 벽이다. 그럼 외벽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한 이 면적이 무슨 면적이라고요? 건축 면적이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이 하나의 건물에는 이 하나의 건축 면적만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봤을 때 쉽게 말해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를 깔고 있는 터란 이야기예요. 터 잡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것.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근데 이 벽이 없으면 뭐라고 돼 있어야 돼? 기둥이라도 있어야 건축물이 될 거 아니에요. 벽이 없으면 그 외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무슨 면적이라고요? 건축 면적이다.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 벽이 우리 두껍잖아요. 저희가 구조체가 있고 단열재가 있고 구조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외벽이잖아요. 그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데 특징이 있대. 특징. 자, 방금 전에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이런 처마라든지 또는 차양 시설이 돌출돼 있으면 이 돌출 부분을 건축 면적에 산입할 거냐? 방금 전에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수평 투영하는데 처마라든지 차양 등 이런 돌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건축 면적에 포함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일단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 500이다, 그죠? 500인데 이런 쓸데없는 공간이 위에서 수평 투영해서 포함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영향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포함이 되는 게 좋고 분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돼야 더 넓힐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도로 그렇게 크게 영향가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돌출 부분이 있더라. 자, 돌출 부분이 있을 때 처마, 차양 등 부연 등이 이런 돌출 부분이 있을 때 그 돌출 부분을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전통 사찰이다. 전통 사찰. 자, 여기가 뭐 이게 차양이 또는 처마가 5m짜리가 돌출돼 있다 가정할까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전통 사찰이면 이 돌출 부분을 몇 미터까지는 봐주겠다. 전통 사찰 몇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니까 그 끝에서 얼마까지? 4m까지는 봐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수평 투영시켜서 그 부분도 건축 면적에 이렇게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전통 사찰은 네 글자니까 4m까지는 돌출 부분을 봐준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축사야. 축사. 몇 글자예요? 축사. 두 글자 아니에요. 축사. 여물통. 축사는 돌출 부분을 몇 미터까지? 3m까지 봐줘요. 자, 3m까지 봐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수평 투영해서 건축 면적에 산입해요. 자, 그 다음에 한옥도 처마 길게 늘어지잖아요. 한옥은 몇 글자예요? 두 글자니까 2m까지.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까요? 자, 그리고 요즘 우리 공동주택의 아파트 충전시설이 있어요. 충전시설. 자, 충전시설인데 시설은 글씨가 아니에요. 자, 충전은 몇 글자예요? 두 글자. 그러니까 한옥과 충전시설은 2m 돌출 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해요. 한옥과 충전.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 그는 몇 글자예요? 한 글자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처마, 차양 등 돌출 부분이 있으면 1m까지는 봐주는데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수평 투영해서 건축 면적에 산입합니다. 자, 그래서 돌출 부분이 있으면 431
이렇게 기억하시고 4m, 3m, 2m, 1m까지 봐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수평 투영한다. 자, 그래서 건축 면적 산입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는 게 좋다고요? 산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산입하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지 깔고 있는 면적이 500인데, 그죠? 근데 이 500 공간에 포함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좋은 거예요. 산입하지 않는 건 더 넓힐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자, 무엇은 산입하지 않아요? 지표 면에서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지표 면에서 1m 이하라는 것은 지하의 구조물로 보시면 돼요. 지하는 건축 면적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 면에서 지표 면상에서 밑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1m 이하면 지하 공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개념이 생각되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도 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도 내려오면 지하 주차장 경사로 내려간 램프 있죠. 램프. 이게 또 입구에서 들어간 램프. 그 경사로 면적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 상부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출입구 상부 면적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4번, 4번은 다 지하다. 지하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있으면 이 건축 면적은 이 면적 합계가 50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A동과 B동이 있는데 A동과 B동을 연결하는 여기에 통로가 있대. 보행 통로, 차량 통로. 그러면 이런 통로 면적도 건축 면적에 산입해요, 산입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는다. 통로 면적, 보행 통로, 차량 통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파트 여기 101동, 102동이에요. 근데 앞에 101동, 102동 사이에 여기에 쓰레기장이 있네. 이게 뭐예요?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이죠.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해요. 승강기가. 자, 근데 이 승강기가 장애인용 승강기대. 장애인용 승강기대.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용 승강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용 승강기가 깔고 있는 면적이 50제곱미터면 여기는 아까 500에서 여기 지을 수 있는 면적이 500이잖아요. 근데 장애인용 승강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하나 더 50까지 더 이렇게 넓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애인용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않아야 더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 그러나 승강기가 장애인용 승강기일 때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요. 자, 만약에 일반 승강기면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이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이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산입하느냐, 산입하지 않느냐,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 나오면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자, 그러면 건축 면적 받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뭐 보셔야 돼? 용적률로 가야죠. 용적률이란 아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고 그랬죠? 연면적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근데 연면적 비율인데 연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건축 면적이었고 이거 보니까 건축 면적은 하나예요. 하나의 건물에는 건축 면적 하나인데 예, 바닥 면적은 여러 개 있겠죠. 바닥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그러면 1층에 여기가 편의점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 식당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 주택이 있더라. 상가 주택이네. 자, 그러면 이 편의점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한다고요?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은 면적 선정할 때 항상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편의점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이 편의점의 바닥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식당의 바닥 면적도 어떻게 산정해요? 식당의 바닥 면적도 위에서 아래로 수평 투영하고 식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요 부분은 식당의 바닥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중심선 물렸잖아요. 그래서 이 편의점의 바닥 면적과 식당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돼요? 1층의 바닥 면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연면적이 된다.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다. 그죠?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한다고요?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에, 바닥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각층 또는 일부에 벽이라든지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데도 특칙이 있대. 특칙.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게 좋아요? 포함되지 않는 게 좋아요? 포함이 안 되면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이 적에 적용된 용적률이 200%대. 이 용적률이 200%라는 것은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대지 면적의 2배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건물이 들었을 때 지을 수 있는 총합이 20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닥 면적이 포함이 안 되면 연면적이 포함이 안 되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포함이 되는 게 좋고 분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도 특칙이 있대. 자, 요 두 개는 바닥 면적을 이렇게 산입하래요. 산입한다요. 특히 바닥 면적은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자,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제가 어디를 예를 많이 들었어요? 주유소 가면 있다, 그죠? 자, 주유소 가면 캐노피,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딱 서 있거나 기둥 2개 서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이잖아요.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구획이 있어요, 없어요? 구획이 있다는 말은 공간이 나눠진다는 이야기인데 공간이 없잖아요. 면적 산정이 안 되죠.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거 보면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면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점. 그리고 기둥 2개 있으면 연결하면 선이 될 것이고 기둥 3개나 4개, 이 주유소에 기둥이 3개나 4개가 있으면 면적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지만 이것은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랑 공간이 없는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어떻게 바닥 면적을 산정하라고요? 바닥 면적은 자, 지붕의 끝에 부분을 이렇게 수평 투영했어.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요?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시켜서 수평 투영한 면적이 바닥 면적이다. 그래서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얼마를 후퇴하라고요? 1m 후퇴해서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부분을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래서 구획이 없으면 1m 후퇴한다. 지붕 끝에서 1m 후퇴 수평 투영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닥 면적.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대. 자, 노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코니, 그죠? 이제 외벽에 부가에 설치되는 공간이에요. 발코니인데, 우리 쉽게 여러분이 발코니, 아파트는 발코니고, 일반 건물은 노대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발코니. 자, 여기가 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발코니. 거실이 있고, 외벽에 부가해서 설치되는 공간을 발코니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발코니 외벽의 길이가 4m이고, 자, 너비가 2m다. 그러면 요 발코니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합니까? 자, 우리 부부에서는 이 발코니 부분, 노대 부분은 발코니 이꼴 노대라고 그러세요. 자, 이 노대 부분은 그 노대 면적에서 일정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발코니 면적이 얼마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28, 8제곱미터죠? 8제곱미터인데 그 발코니 면적 중에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얼마만 산입된다고? 이 발코니 면적 중에 가장 긴 외벽이 지금 얼마예요? 4m죠. 외벽의 얼마를 발코니 나오면 항상 기억할 건 1.5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 외벽의 1.5m를 곱한 부분을 뺀 면적, 요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는 발코니 면적 8제곱미터 중에
외벽에 1.5 곱했으니까 여기는 6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 2제곱미터만 이 발코니 부분 바닥 면적 산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너비가 1.5면 어떻게 되겠어요? 1.5면 예, 발코니 면적이 6제곱미터잖아요. 6에서 4 곱하기 1.5 하니까 6에서 6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발코니 부분의 바닥 면적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우리 아파트 사실 때 거의 집에 발코니 너비 줄자 들고 한번 꼭 재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다 1.5m 이내입니다. 1.5m 이내면 발코니 부분은 아예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잖아요. 0이잖아요. 0. 그죠?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면 연면적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발코니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 포함이 안 되죠. 분양 면적에는 주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같이 포함이 되지 이 발코니 면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발코니는 나오면 1.5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노대는 그 노대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m를 곱한 부분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산입한다. 그래서 여기는 구획이 없으면 1m 후퇴해서 산입한다. 노대는 1.5 곱해서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자, 여기 기억 니은은 요거는 산입 요렇게 해서 바닥 면적을 산입한다요. 자, 이제 D급부터 하면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는 게 좋다고요? 산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산입하지 않는 게 좋죠. 안 하면 연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자, 무엇은 예, 산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옥상에 예, 승강기가 있으면 옥상까지 올라가는 승강기가 있으면 승강기 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강기 탑이라든지 또는 이런 계단탑이라든지 장식탑이라든지 물탱크, 기름탱크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옥상 옥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라고 그래.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은요? 구조물, 옥상에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구조물 등은 물탱크, 기름탱크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다락이야, 다락. 좀 다락은 방입니까? 방이 아닙니까? 자, 다락은 방이 아니에요. 물품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지 다락이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나는 다락에서 산다. 다락이 자지 마세요. 거기 물품 여는 데니까. 자, 다락은 그런데 다락은 예, 얼마까지 층고 높이가 얼마 이하일 때는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네,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 층고 높이가 1.5m. 근데 이 경사진 형태 지붕의 다락이다. 그러면 층고가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락의 층고 높이가 1.5, 1.8을 넘어가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락은 층고가 얼마라고요? 1.5m 이하인 다락. 그리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층고가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다락 1.5, 1.8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승강기탑, 계단탑, 물탱크, 기름탱크 이런 것들은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구조물의 공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은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산입하냐 산입하지 않냐 이런 거 잘 물어보니까 체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공지기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 공지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그 어떤 공간 뭐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어린 놀이터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쓰레기장 아까 생활 폐기물 보관함 시설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나왔다. 공지 나왔다. 그러면 예, 뒤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뭐 기계실이 나와도 맞고 전기실이 나와도 맞고 어린 놀이터 나와도 맞고 조경시설 그러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지기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 필로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필로티가 뭔지 알죠? 필로티 이렇게 있고 1층, 2층, 3층에 이렇게 있으면 자, 이 필로티 요 바닥은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 그죠? 필로티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필로티. 근데 필로티가 어떻게 이용될 때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 필로티가 공중 후 통행, 차량 후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그리고 요즘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1층 부분 상당 부분이 필로티가 돼 있죠. 공동주택인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로티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건축물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 설치될 때 마감재 부분도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간다.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간다. 마감재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아까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 면적에도 안 들어갔죠? 여기 있는데 500이다고 여기 있으면 요 부분 건축 면적 안 들어가니까 요만큼 더 질 수 있잖아요. 장애인용 승강기도 바닥 면적에도 안 들어가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연면적에도 안 들어가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 주차장 경사로도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갔잖아요. 바닥 면적에도 안 들어가요. 바닥 면적은 뭐와 연관돼 있고 연면적 용적률과 연관돼 있고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입하지 않는 것 공직이 아까 구조물 산입하지 않는다. 공직이 산입하지 않는다. 피로티 산입하지 않는다. 마감재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딱 해놓으시 바랍니다. 산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구획이 없을 때는 1m 후퇴해서 산입한다. 노대는 1.5 곱해서 산입한다.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각층 이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연면적이다. 연면적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1000인데 용적률이 200이면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2000이잖아요. 자, 이게 2000.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있죠. 2000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있대. 그 바닥이 연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는 거. 좋은 거죠? 자, 무엇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하층의 면적.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에서 할 때 연면적이 안 들어가요. 지상에서 얼마큼 올릴 수 있느냐지.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지주 대피. 지주 대피.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이라도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우리 헬리포터는 옥상이 평지붕일 때 헬리포터가 설치되잖아요. 경사진 형태 지붕 아래는 대피 공간을 만들어 헬리포터 설치 건물 그 대피 공간. 그리고 우리 123층짜리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이 있었죠. 이런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주 대피 이렇게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면적 받고 이제는 건물 높이 보죠. 건물 높이는 자 어디까지가 건물 높이라 그래요? 자 건물 높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표면 지하는 높이에 적용하잖아요. 지표면에서 이 지표면에서 어디까지를 건물의 높이라 그래요. 그러면 높을 상자 끝 단자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상단 여기까지. 여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건물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건물 높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건물의 높이다. 그죠? 건물 높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좀 깊게 이제, 나중에 보고, 지표면에서 상단까지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충수, 충고,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데, 특히 충수가 잘 나오죠. 우리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를 하나 층으로 봐요. 4미터를 하나 층으로 봅니다. 네, 이런 건물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뭐 체육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여러분 자주 가시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 그럴 때는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죠?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꼭 조심하셔야 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높낮이가 다르면 다 가중평균해요. 그런데 여기는 5층짜리가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5층짜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7층짜리가 있고 여기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10층짜리가 있을 때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해서 가중평균한 층수를 건물의 층수를 보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층수만큼은 그중 가장
많은 충수를 건물의 충수로 본다. 그래서 가중 평균한 충수를 건물의 충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데서는 다 그래. 그런데 충수만큼은 가중 평균한 충수가 아니라 그중 가장 많은 충수를 건물의 충수로 본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중 가장 많은 충수를 건물의 충수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수 산정할 때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자, 우리 충수. 자, 충수는 자, 옥상 부분을 우리 먼저 기억할 것은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 산입했어요, 안 했어요? 이 건물에 지하 3층짜리는 이 건물에 충수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지하층은 충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근데 위에 옥상은 충수에 산입합니까? 산입하지 않습니까? 옥상은 산입해요, 산입하지 않아요? 옥상은 산입할 수도 있고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자, 이 건물에 여기서 승강기 탑이 서 있어요. 그 승강기 탑 보면 승강기 탑이 깔고 있는 면적이 50제곱미터라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되는 면적 합계가 자, 50제곱미터다. 승강기 탑이 깔고 있는 면적이 50이에요. 자, 그러면 옥상 부분에 이 수평 투영되는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지금 이 건물의 건축 면적 5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옥상이 깔고 있는 면적은 하늘에서 내려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자, 50제곱. 옥상 부분에 수평 투영되는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옥상은 충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네, 8분의 1 이하이면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되는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옥상은 충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되는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옥상은 충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기준이 돼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자, 이런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상식탑 등 옥탑 등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넘어가면 산입하고 지하층은 무조건 충수에 산입하지 않았고 옥상은 8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기억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로 안에 이제 그 주택이 돼.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란 이야기죠. 그럴 때는 옥상의 수평 투영 면적을 6분의 1을 기준으로 하겠다. 6분의 1 이하일 때는 충수에 산입하지 않고 초과되면 충수에 산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층고. 자, 층고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층고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방의 바닥면에서 여기 있죠. 여기 바닥이 되잖아요. 마감재 되어 있는 마감재잖아요. 네, 마감재. 이게 이제 바닥면이잖아요. 이 바닥면에서 이 천정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하세요? 천정이 이 마감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반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방의 바닥면에서 이 반자까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반자 높이라 그래요. 흔히 말하는 천정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천정고가 여기까지가 천정고 반자 높이예요. 자, 그러면 층고는 바닥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꺼울 거 아니에요. 바닥이 안 두꺼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 수마다 한 명씩 사라질 거 아니에요. 뿡뿡뿡 사라질 거 아니에요. 바닥 구조체. 이걸 바닥 구조체라 그래. 구조체. 그리고 여기 방금 전에 바닥 구조체에 마감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방의 바닥면이고. 자, 그러면 층고라는 것은 위에도 이제 바닥 구조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제 층고란 구조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조체.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체, 이 구조체. 이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층고다.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를 층고다. 그리고 반자는 반자 높이는 이 구조체가 되어 있으면 거기 마감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방의 바닥면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방의 바닥면에서 여기 있는 반자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기는 반자 높이다라고 표현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층고. 그러면 기준은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에서 이게 바닥면이라고 했잖아요. 바닥면에서 반자까지 여기를 반자라고 그래서 천정 여기까지를 반자 높이라고 그러고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그래서 여기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를 층고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층고. 그 부분들 체크를 딱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면적 높이 이런 규정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살짝 한번 관련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좀 어려운 질문. 자, 17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71페이지에 여기 이제 우리 하나 용어를 하나 정리할게요. 유사 문제 1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유사 171페이지. 예, 그 유사 문제 1번 있죠. 나왔습니까?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 산정 방법에 틀린 것은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적용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공직이 그랬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적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공직이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뭐 피로티, 공직이, 구조물, 마감재 산입하지 않는다 막 그랬잖아요. 바닥 면적 산입한다, 산입하지 잘 나오니까. 맞습니다. 자, 2번 지하 주차장 오기 아까 램프네 경사로 램프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해요, 산입하지 않아요? 아까 지하 나오면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은 바닥 건축 면적에도 산입 안 되고 바닥 면적에도 산입이 안 돼요. 산입하지 않는다. 아는 게 좋은 거잖아요. 등간 그죠? 산입.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3번을 한번 보시면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로 하는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의 외벽 중 내층 내력벽의 중심성. 아까 우리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한다고 했어요? 건축 면적은 외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구조체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단열재가 있을 것이고 구조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외벽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축 면적은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하잖아요. 그죠?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수평투영하는 게 아까 건축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양열 시설, 태양열 주택은 설치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러나 태양열 주택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재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태양열 주택이나 또는 외벽에 단열재가 되는 외단열 공법 같은 경우는 외단열 공법이나 태양열 주택은 건축 면적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냐면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여기가 구조체 있고 단열재 있고 구조체가 있으면 여기가 내층 내력벽이에요. 태양열 주택은 이 내벽의 내층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합니다. 외벽의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 그러면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이 외벽의 내층 내력벽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 내층 내력벽, 이 건축 면적이 작다는 말은 더 넓힐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양열 주택이라든지 외벽 단열재가 설치되는 외단열 공법의 건축물은 건축 면적을 어떻게 산정한다고? 외벽의 내측, 이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뭐와 무엇은 태양열 주택하고 외단열 공법, 외벽의 단열 공법을 한 게 외단열 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두 개 지문이 나왔다. 그럴 때는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외벽의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한다. 그거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한다. 건축 면적. 이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해요, 산입하지 않아요? 우리 지주 대피 그랬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를 하나씩으로 본다고? 4미터를 하나씩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면적 등의 산정.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자, 우리 계산 문제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176페이지 보세요. 176페이지에 자, 이런 계산 문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그림 봐봐요. 다음에 위에 대표 문제. 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 건물이다. 예, 2, 3층은 주거 전용 구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의 높이는 1.7m, 처마 길이는 50cm이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용적률 및 건폐율 한도가 각각 250%라고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얼마냐? 즉 증축 가능한 건축 연면적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뭘로 풀어야 돼? 건폐율로 풀어야 돼요? 용적률로 풀어야 돼? 용적률로 풀어야죠. 용적률이란 어떻게 정리했어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연면적. 근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라고 그랬죠? 그죠? 바닥 면적 합계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 이미 건물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그럼 용적률 줬잖아요. 용적률 200%라고. 그리고 대지 면적은 얼마고?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대지 면적이 지금 거기가 대지 면적이 200이고 용적률이 200이잖아요. 그러면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땅에서 용적률이 200%가 적용되니까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2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400이죠? 400인데 근데 이미 건물이 있잖아요. 있었는데 여기서 얼만큼 더 지을 수 있느냐? 증축 가능한 건축 연면적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거. 그거 이제 빼라 이 말이잖아요. 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1층은 주차장이 62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주민 공동시설 나왔죠. 자, 그러면 1층에 주차장 면적은 포함해요, 안 해요? 이 주차장 면적은 지주 대비 용적 계산할 때 이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층은 포함하지 않겠죠. 포함하지 않. 그리고 옆에 주민 공동시설은 포함하고, 그렇죠? 바닥 면적. 자, 그다음에 2층, 3층은 바닥 면적 합계니까 그러면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1층에 40 주민 공동시설 면적 포함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2층, 3층은 다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2층, 3층 포함해야겠죠? 100여고, 100제곱미터, 그리고 3층도 100제곱미터. 이렇게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있는데 문제는 다락입니다. 자, 다락의 층고 높이가 지금 경사진 형태 지붕인데 다락의 높이가 1.7이잖아요. 아까 다락은 경사진 형태 지붕은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이 아니었잖아요. 바닥 면적이 아니면 연면적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락도 작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포함되는 것은 이것만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얼만큼 더 증축할 수 있느냐?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400인데 얼마 더 증축할 수 있어요? 얼마요? 240이니까 160제곱미터는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있는 거 다 계산이다. 그런 문제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포함하지 않은 지주 대비.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이제 우리 빵꾸 노트로 가봅니다. 자, 높이 제한. 자, 높이 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쉬었다 하죠.